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 156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한 문제가 늘 출제가 돼요.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 예상하시고요. 자, 먼저 그 강의 노트를 보시면 시장 목차가 크게 보일 겁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의의부터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다음에 기능,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특성과 기능이에요. 자,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이 나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중에서도 네 번째는요, 할당자가 붙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특성, 기능,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묶어서 효율적 시장, 여기서도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추가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따로 준비하셔야 되거든. 계산 문제.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요 파트에 있어요. 계산 문제가 딱 한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계산 문제는 늘 나누는 게 똑같습니다.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이 정보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 이 문제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은 세 가지죠. 특성과 기능, 효율적 시장, 그리고 정보 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이 파트가 올해 흐름은 어떻게 될까를 좀 우리가 예상하기 위해서는 제가 올해 초에 내드렸던 기출표, 요거 빈도를 먼저 확인하시면 조금 문제가 보일 겁니다. 기출표. 자, 기출표 보시면 시장 찾으셨죠? 시장. 자, 시장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까만 세모, 시장을 묻는 종합 문제가 5번 나왔어요. 5번. 16회, 26, 28, 29, 31.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종합 문제를 잘 묻구나. 다음에 시장의 특성. 자, 특성이 엄청 많이 나왔죠. 3회, 4회, 5회, 8, 10회. 10회 때 두 문제 나왔네요. 11회 추가 시험, 16, 17, 19, 21, 22, 23. 무려 14번 나왔어요. 14번. 자, 다다음에 까만 세모, 시장의 기능이 9회, 14회 두 번 나왔고요. 자, 한 줄 내려가서 까만 세모, 효율적 시장 밑줄 되어 있죠. 작년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효율적 시장이 8회 때 두 문제, 11, 13 추가 시험, 22, 27 작년 32회 때에서 총 8번 나왔고요. 그리고 전화기 100% 계산 문제죠. 정보가치 묻는 계산 문제가 14회, 추가 시험 25회, 29회 4번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분석하니까 결국 자, 종합해서 보게 되면 특성에서 14번 나왔어요. 자, 기능에서 2번 나왔고요. 또 효율적 시장이 문제가 8번 나왔고요. 정보가치 묻는 계산 문제가 4번 나왔거든요. 4번. 한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효율적 시장 이론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피해갈 확률이 높다. 올해 같으면요, 이제 얘가 아니면 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묻는 종합 문제가 가능성이 높고, 또 정보가치 잘 보시면요, 14 추가 시험 25, 29회죠. 자, 14회 추가 시험, 다음에 25회, 29회, 25회, 29회. 자, 뭔가 느낌이 나요? 25회에서 29회, 이제 33회, 34회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를 A급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얘는 계산 문제가 상급, 중급, 하급, 상중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계산 문제 10문제 중에서 다 못 풀어요. 예. 저도 다 못 풉니다. 그러니까 반은 버릴 생각해야 됩니다. 반타작. 그러니까 순수한 내 실력으로 4문제, 5문제까지는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교로는 70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 나왔다면, 원래 나왔다면 얘는 상중, 하중에서 중급 수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중급은 되거든요. 그러면 중급 문제는 얘는 푸는 힘이 빤하기 때문에 자꾸 연습만 하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넣어버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면 득점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목차를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먼저 의의부터 봅니다. 자, 시장의 의의는 출제될 리도 만무하지만 시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시장 가니까요.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장소를 말해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짧게 말하자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더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말해요. 즉 가격 결정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시장 해놓고 의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안전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장, 얘가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하나의 기준적 시장이 되고요. 또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가 않으면 불완전 시장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완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우리 교재 157페이지예요. 157페이지 보니까 첫 줄 동그라미 1번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이고 기준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아래 조건 네모 박스 있죠. 이 4가지를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A번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동시에 두 번째 모든 재화는 동일해야 됩니다. 동질성. 세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완전한 정보, 이 4가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같이 됩니다. 옮겨서 볼까요? 조건입니다. 첫 번째, 모든 상품은 동일해야 된다. 상품의 동질성입니다. 두 번째, 무수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된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두 번째를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태그를 넣을게요. 자유로운 진입과 태그. 세 번째 이제 무수히 많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입니다. 네 번째가 완전한 정보 해서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이상 4가지를 전부 갖춰야 됩니다. 만약 이 몇 중에서
하나만 어긋나더라도 바로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AND 조건이죠.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이 있죠. 애들이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특히 애들이 언제 때입니까? 3살 때, 4살 때 애들은 너무 깜찍해요. 애들이 말도 배우고 재롱도 떨고 하는 게 전부 다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저희 집 애가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요, 3살, 4살 때 참 이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 애들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하수구 창 가끔 보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애가요. 3살, 4살 때 혼자서 왼손에 1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 쥐고요. 한 움큼 쥐고 요 앞에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혼자서 놀고 있어요. 뒤에서 멀찌감치게 보니까 너무 혼자서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나 싶어서 살금살금 뒤에서 살짝이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니까 뭐냐면 왼손에 100원짜리 동전을 한 움큼 검을 쥐고 100원을 딱 들고는요. 여기다가 탁 빠뜨리고는 좋아서 까르르 박수치고 웃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물어봤더니 저를 떡 보면서 응 아빠 나 지금 저금통에 저금하고 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애들 생각이 우리들이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그게 얘들 생각입니다. 얘들이 어디 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또 자기 또래끼리 어울리잖아요. 어울리게 되면 이 동심의 세계는요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데도 금방 20분 30분 만나버리면 너무 친하게 지는 거야. 어른들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또래들이 서로 어울려버리면 금방 친구가 돼버려요. 이런 3살 4살 애들을 동자라고 부르죠. 이 동자 애들끼리는 서로 어울리니까 너무 다정스럽게 잘 놀더라. 동자는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 다정스럽게 어울린다. 동자 다정 암기되었죠. 동자 다정 4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자 다정 이 4가지가 완전 경쟁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4개 나올 거예요. 동자 다정 적어주시면 돼요. 동자 다정. 자, 그래서 이 동자 다정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자, 확인합니다. 불러주세요. 동질성. 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다수의 소유자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동자 다정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 시장은요, 동자, 다정 4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요건은 바로 이 정보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정보가 나중에 효율적 시장과 직접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동자, 다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상품의 동질성 하게 되면 완전 시장은요, 모든 상품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고 있는 쌀 있죠, 쌀. 쌀도 엄밀히 말하면 이 품등이 달라요. 다르지만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일단 동질성을 띄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쌀을 예를 듭니다. 동질성을 띄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모든 상품이 동일할 때 이제 아시죠? 자,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언제나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을 비교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암기했죠. 부부연계. 그러면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입니다.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대요. 자, 우리는 쌀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쌀 농사가 재미있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동산은 진입과 퇴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니까. 자, 이 학원 차리는 것도 억대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입도 어려워요. 만약 설령 학원이 좀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팔기도 어려워요. 억대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고가성 때문에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가 않다.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완전 시장은요, 무수히 많은 다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쌀을 예를 든다면 쌀 농사를 짓는 공급자, 농민들이죠. 수백만 명이 넘어갑니다. 쌀을 먹는 소유자 5천만 명이 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쌀을 먹고 있잖아요.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다. 부동산은요. 부동산은요, 무수히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소유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완전한 정보, 정보의 완전성인데요. 자, 이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자, 쌀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쌀값이 있죠. 저도 쌀값을 잘 모릅니다. 전국의 모든 수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쌀 가격이라는 정보를 똑같이 다 알아야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우선 저부터 쌀값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쌀 20kg에 가격이 5만 원대도 있고 6만 원대도 있고 고루고루 있더라고요. 한 5만 원 잡을게요. 그래서 쌀 20kg 한 5만 원 잡을게요. 이런 정보를 수천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정보가 됩니다. 정보가 불완전하다. 무슨 이유 때문에? 부동성이죠. 자,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미금역 주변에 이 정보는 빠삭이 잘할 거예요. 그럼 당장 서울의 명동, 강남, 제주도 이런 지역은 도무지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또 개별성입니다.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또는 지역성. 지역마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 특히 부동산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요구됩니다. 결국 얘도 맞지가 않다. 답이 나왔잖아요. 완전 시장은 언제나 동자, 다정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전부가 맞지가 않더라.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동자다정 네 가지가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형태의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자다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보라고요. 정보. 왜냐? 이것이 나중에 효율적 시장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는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목차 두 번째로 넘어가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았더니 특성이 무려 14번 나왔고 그리고 기능은 겨우 2번 나왔다. 그래서 문제는 특성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보니까 157페이지 네모 2번이 있죠. 2번 보게 되면 자, 부동산 시장 개념과 유형이 나오는데요. 거래 1번 개념 넘어갑니다. 설명드렸고 거래 2번 부동산 시장의 유형 거래 2번요. 얘는 설명이 많잖아요. 앞에다가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예. 이거 보지 않더라도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패스합니다. 넘어가시고 한 장 넘어가니까 160페이지 네모 3번이 나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특성 14번 나왔고 기능 2번 나왔고 얘가 중요하잖아요. 문제 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이제 아래 표는 볼 줄 아시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표를 보니까 동자다정 네 가지인데 오른쪽 부동산 시장은 네 가지가 모두가 맞지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이 특성들의 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성은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특성. 결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일반 동산과 다른 점은 결국 우리가 처음 공부했던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부연계 특성 아시잖아요. 부동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들어보셨죠? 국지적 시장은 쉬운 말로 지역적 시장입니다. 지역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꼴 바로 부분 시장입니다. 부분 시장입니다. 부분 시장은 바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하죠. 예를 들면 자, 지방에 25평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의 강남에 25평 아파트가 있다. 똑같은 아파트예요. 근데 지방은 한 5억 안팎, 5억대하고 강남은요 20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바로 지역 차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더라. 바로 국지적 시장이고 부분 시장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유? 자, 이유가 바로 부동산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 특성과의 관계를 본다면 바로 부동성 때문이다. 부동성 특성 때문에 자,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나타내고 지역적으로 가격이 달라지는 국지적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입니다. 특히 수요보다는 공급, 얘가 문제가 많죠. 공급. 그러면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는데 특히
부동산 공급은 단기와 장기적으로 탄력성이 달라지더라.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면 탄력적. 그러니까 이제 주로 단기 그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자, 공급이 단기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단기에 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자, 토지도 보고요. 다음에 주택을 비교해 보자. 토지와 주택입니다. 자, 다 아시는 그래프예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을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공급이 무슨 모양? 수직. 수직이 돼요. 완전 비탄력입니다. 얘가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자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무슨 모양? 우상향. 얘는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이죠. 또는 용도적 공급. 따라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형태가 달라집니다. 주택을 볼까요? 주택. 주택은요, 하루 만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짓죠. 그러면 얘가 단기가 돼, 단기. 하루 만에 절대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수직이야. 뭐가? 단기. 단기는 비탄력적이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년 주고 2년 주고 장기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주택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이 돼요. 탄력적이 됩니다. 장기. 그러니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증가 못 시키고, 주택 공급은요, 단기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지? 공급이 문제가 돼. 부동산은요. 그래서 토지건 주택이건 바로 공급 조절이 어렵다. 특히 단기이면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부 연계 중에서는 부정성이잖아요. 부정성.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상과는 달리 바로 정보의 비공개성입니다. 정보를 공개를 꺼려합니다. 그러면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개별성 특성 때문입니다. 개별성. 뿐만 아니고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물건이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표준화성입니다. 표준화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도 무엇 때문에? 바로 개별성이다. 개별성. 개별성 때문입니다. 또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유통체계가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다. 비조직성입니다. 일반 동산은요, 중앙도매점 또는 이제 중간도매, 소매점, 유통체계가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조직화가 어려워요. 역시 개별성 때문이다. 세 가지가. 그래서 자, 시장이 특성에서 이렇게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성이다. 그래서 BBB가 된다. BBB의 근거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3B, BBB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공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 제한을 많이 받더라.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특성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절대 부족하잖아요.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지하보다 바로 사배성과 공공성이 강해요. 따라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상과는 달리 자금의 이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자금의 유용성은 뭡니까? 하게 되면 쉬운 말로 은행의 융자, 은행 대출 들으시면 돼요. 대출. 그 이유가 뭐죠?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입니다. 몇 억씩 하니까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대출 받잖아요. 특히 이제 자금의 유용성, 융자 또는 대출하게 되면 특히 대출 규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LTV다. DTI겠죠. 심지어는 뭐 DSR이다 등등해서 이런 규제에 따라서 대출이 완화되고 규제되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니까 바뀐 정부는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걸 푸는 만큼 말이지 시장은 또 활성화될 수가 있겠네. 대출을 쪼아버리면 시장은 또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외부 효과 영향을 특히 많이 받더라. 자,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북한과는 좀 친했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좋은 관계 때문에 특히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올랐다? 파주, 그 38선 부근이죠. 그 주변이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외부 효과가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특성 때문에 외부 효과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동상과는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자의 고정성이다. 일반 동산처럼 짧게 못 움직이잖아요. 한 번 샀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 몇십 년 가잖아요. 이를 다른 말로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불러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즉 사고 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자, 그 이유가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고가성이죠.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게 되면 살려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됩니다. 파는 것도요 몇 억씩 하니까 금방 안 팔리잖아요.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또 장기가 소요된다 이런 기간 개념은 바로 영속성 특성이죠.
고가성과 영속성 특성 때문에 한 번 투자니까 오래 가더라. 결국 부동산 시장 특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디서 비롯된다? 부동산 특성에서 모두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교재는요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들으면서 어려운 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굳이 이것도 기왕이면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굳이 암기를 하자면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자, 오늘 수요일이죠. 뉴스를 보니까 오늘 내일 지나면요 이번 주말부터 다시 꽃샘추위가 또 나타난대요. 날씨가 쌀쌀해진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날씨는 아침 저녁은 쌀쌀해요. 저처럼 지금 난방만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기는 춥거든요. 아무래도 웃두리는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자가 또 나옵니다. 공자. 자, 공자가 요즘 날씨에 그냥 못 다니겠죠. 외투를 걸치고 외출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나왔죠? 공자 외투. 자, 공자 외투. 공자가 외투를 걸치고 전신 먹자. 모처럼 국수 먹어야지. 잔치국수가 아니고 비빔국수를 먹자. 비빔국수는 어떻게 먹죠? 국수를 비벼서 먹지. 그래서 뭐 국수 비비비 하시면 돼요. 국수 비비비. 따라서 공자 외투 걸치고 국수 비비비 하시면 그대로 시장의 특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 하게 되면 공자 외투 걸치고 국수 비비비 국수 먹자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시장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특성을 보았고요. 여기서 몇 번 나왔다? 무려 14번요. 14번. 이어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괄호 2번 부동산 시장 기능. 기능의 단독 문제는 딸랑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자, 기능은 우리가 지난 과정이 있죠. 지난 과정.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저의 첫사랑 얘기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암기했다? 자고가 정량해서 자고가 정량 떠오르실 거예요. 자, 거기 5가지, 자고가 정량 5가지더라. 하나씩 본다면요. 부동산 시장 기능은 첫 번째 자원 배분 기능이다. 시장에서 사고 팔고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파는 기능입니다. 바로 교환이죠. 교환 기능이다. 부동산끼리 시장에서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 또는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양과 질의 조정이 가능하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었습니다. 자고가 정량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의 기능을 묻습니다. 다음 중에서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2번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한 개 싹 지우고요. 여기다 뭘 집어넣더라? 특성을 한 개 집어넣으니까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특성. 자, 특성도 암기했다면 뭐지? 공자 외투 국수 비비비. 자, 그래서 요거 싹 지어놓고 국지적 기능 틀렸죠. 자, 국지적은 특성이지 기능이 될 수가 없다. 또는 비조직적 기능 아니지. 비비비는 특성이지 기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성 한 개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틀린 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특성과 기능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이제 네모가 뭔지 다 아시겠죠? 특성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되었다? 국수 BBB 공자 외투. 따라서 국수 BBB 공자 외투 하시면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기능은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구분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3번 효율적 시장. 네. 여기서 몇 번 나왔지? 8번 많이 나왔네요. 8번. 네.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책을 볼까? 교재. 자, 교재 보게 되면 교재. 자, 교재를 보시면 166페이지 있죠. 166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주택의 여가 과정은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정책에서 공부하죠. 정책에서. 그래서 얘는요. 다음 주에 설명을 상세히 드릴 겁니다. 정책에서. 그래서 일단 넘어갑니다. 요거 넘어가니까 다음 차트가 173페이지예요. 네모 5번.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줄 개념이 있죠. 개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나와요. 자, 2번만 집중합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자, 한 줄 밑줄 되어 있죠.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 밑줄 하시고요. 어떤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그럼 이제 가로 2번 내려가니까 여러 종류가요. 가로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 준강성, 3번 강성 세 가지로 구분되고 요 세 가지는 맨 밑에 보니까 네모 박스 표가 나와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표보담도 더 디테일하게 정리된 것이 바로 강의 노트인데요. 강의 노트.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표가 길게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효율적 시장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요. 바로 정보죠. 어떤 정보가 적각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된대요. 정보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게 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특히 정보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하게 되면 자 오늘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뜬다고 가정해봐요. 다다음 달 5월 1일부로 자 서울시 어느 외곽지 그린벨트가 5월 1일부터 전면 풀려버린대.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 땅값은요 5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급등해버리잖아요. 바로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하게 되면 정보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표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표를 그대로 옮겨서 볼게요. 자, 먼저 시장 형태가 나와요. 자, 종류 세 가지 보니까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 다음에 준강성, 강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잖아요. 그 기준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때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인데 주로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불안전 시장을 가리킵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주로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강성시장은요,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서 정보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칸은요, 이렇게 분석 방법이 나와요. 분석 방법이 괄호, 괄호, 괄호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 과거 정보만 가리킵니다. 과거 정보. 과거 정보가 즉각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X, 미래 X 해서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었다. 밑에 과거 정보를 분석하자. 과거 분석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어떤 정보? 현재 정보.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가 즉각 같이 반영된 것이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신문 보고 있잖아요. 그 신문에 대한 정보가 뭐지? 과거도 포함되면서 현재 정보잖아. 신문 자체가 뭐지? 준강성 시장입니다. 미래는 아니다. 그럼 이제 현재 정보를 분석하자. 얘가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반면에 강성시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전부가 반영이 되었대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반영됐다.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이게 있죠? 완전한 정보. 얘를 가리킵니다.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이다. 모든 정보를 누가 다 알고 있대요. 완전한 정보이다. 여기서 과거나 현재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는요, 이미 알려진 정보, 다시 말하면 공표된 정보가 돼요. 공표된 정보. 그러나 미래 정보는 알기가 어렵잖아. 왜 알기가 어렵죠?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표되지 않은 정보예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뭐 회사의 내부 기밀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표된 것이건 공표가 안 된 것이건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얘가 바로 완전한 정보를 가리키니까 결국 강성시장 이꼴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얘는 분석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 앞에서 보았듯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니까, 즉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고, 부동산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의 시장이다?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초과인이 나와요.
자, 초과윤도 이렇게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다. 근데 자, 오른쪽은 메모가 되어 있는데 왼쪽은요. 빈 괄호, 괄호, 괄호 메꿔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괄호가 있는 부분은 원칙 적어주고요. 원칙. 원칙이 되고 오른쪽 항목은 예외가 됩니다. 예외. 원칙과 예외로 구분됩니다. 원칙이 너무 잘 나와요. 따라서 자, 결론. 초과유는 원칙적으로 X, X, X 세 가지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다. 왜냐? 약성시장은 과거정보잖아요. 자, 이 강의실에 만약 100명이 있다. 100명 모두가 과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준강성시장은 현재 정보죠. 현재. 그러니까 자, 현재 100명이 있는데 100명 모두가 현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대. 그러니까 누구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강성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초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예는 되어 있죠. 예는 이제 O, O,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약성시장은 100명 모두가 과거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는 얻을 수가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가 이를 알고 있대요. 특정 소수가. 그래서 특정 소수가 현재나 미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예외적으로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준강성 시장은 현재까지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가 자,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외도 없다. 없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상인입니다. 자, 한 번 더. 세 가지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 이유는 얻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출제원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단어를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어떻게? 정상이윤이잖아. 그러면 초과는 다른 말로 뭐지? 정상 이상의 이윤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정상 이상의 이윤이다. 이러면 얘가 이제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모두가 정상 이상이 얻을 수 없다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초과인은 얻을 수가 없지만은 당연히 정상인은 모두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비교했고요. 특히 가장 잘 나오는 건 자, 초과인은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빈출입니다. 얘가 가장 잘 나와요. 다음에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느냐? 얘도 잘 묻고 다음에는 자,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강성 효율성과 부합이 된다. 부동산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효율적 시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특성과 기능을 설명드렸고 효율적 시장까지 보았는데요. 지문 몇 개만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지문 볼까요? 기출지문. 자, 1번, 2번, 3번까지 볼게요. 3번까지.
자, 1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묻죠. 뭐지? 공자, 외투, 국수, 비비비 묻잖아요. 그러면 1번 완전 독점 시장은 X입니다. 한 사람이 전 국토를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이 맞죠. 불완전 시장은 맞는 말인데 완전 독점하기는 틀린 말입니다. 3번요. 시장의 지역성. 내가 바로 국지적 시장이죠. 또는 부분시장. 따라서 O가 되고요. 4번요. 시장의 조직성하게 되면 O, B자가 빠졌네. B. 그래서 비조직성이죠. X. 5번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 아니죠. 다수가 아니고 소수. X입니다. 2번요. 2번도 여러 번 나왔네요. 끝에 보니까 11회, 19회, 23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부정성 때문에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많아진다. 맞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 기능을 가진다. 아니지. 국지화 가진다는 것은 부정성 때문이 아니고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그래서 뒤에 문장은 부정성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국지화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X. 3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으로는 안개있지 뭐. 자고가 정량. 그래서 시장의 기능으로는 거리에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틀렸지. 비비비는 특성이지 기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비공개는 기능 틀리고 특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한다. 해서 비공개는 특성이다. 틀렸죠? X. 14회 때 나왔는데 14회 때는 눈 뜨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성과 기능을 빨리빨리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4번, 5번 맞아 볼게요. 4번. 공표된 정보, 과거나 현재를 말해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를 말하잖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같이 반영이 되었다. 어떤 투자자라도 정상 이상의 이유는 뭐지? 초과이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은 뭐죠? 강성시장이죠. 강성.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설명이다. 11회, 28회. 자, 5번요. 약성시장은 기술적 분석 맞죠? 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기가 어렵다. 맞잖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가 아니고 어렵다.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13, 29, 30에 많이 출제가 되었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계속해서 다음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